자, 길이 그리고 물론 넓이까지 확보가 됩니다.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 바로 계산이 되겠지. 근데 이제 가운데에 P라는 애가 적당히 찍혀 있어. 이게 어떻게 찍혀 있냐? 각이 세 개가 똑같게끔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각에다가 세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P 이름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단원에서 나와요. 삼각비단원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또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요거 공식 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뭐랬어? 바로 이 삼각비의 넓이 공식이죠. 자,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다 이거야. 물론 지금 ABC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각이라서 바로 밑변 높이 계산한 거지만은 그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넓이를 생각했을 때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넓이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P를 이용해서 다 쪼개버리면은 PAB부터 3개를 더하는 꼴이 되겠지. 앞에 PAB 써주고, 그 다음은 PBC. 그 다음은 PAC까지 더해주면은 우리는 저 2분의 루트 3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이 PAB부터 한번 가보자 이건데, 이 PAB에 내가 확보하고 있는 각이 세타가 있고, 그리고 여기 길이 하나 1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당연히 AP의 길이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 전부 다 문자로 잡겠습니다. 뭐 X, Y, Z, A, B, C 등의 문자로 활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 한번 잡고 시작해볼까? X, Y, Z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X, Y, Z로 무슨 식을 써야 될지 보이죠, 지금? 넓이 밑에 써놓은 거 있잖아. PAB부터 저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작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PAB부터 가볼까? 자, PAB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PBC랑 PAC도 쓸 건데, 그 덧셈식에서 똑같은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바로 하면 좋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서 식을 쓰자. 네, 표현하는 거 괜찮겠지? 자, 이제 우변 넘어와서 는 2분의 사인 세타 묶고 나서 바로 갑니다. 자, PAB에서는 1X가 나오겠고, PBC에서는 2Z가 나오겠죠. 이거 다시 2Y가 나오겠지. 잘 봐야겠다, 세타. 세타를 낀 양쪽 변의 길이를 가져와야 되니까 PBC에서는 2랑 Y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2Y 들고 오고, 자, 마지막 여기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루트 3Z인 관계로 루트 3Z까지 불러와 주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등식 하나 작성했는데, 이제 양쪽에 2를 곱하고 정리를 해주면은, 자, 밑에 내려볼게요. 루트 3은 사인 값 곱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3z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일단 괜찮겠나? 여기까지 스텝 1이야. 확보 이해됐어? 그래서 세삼각형 넓이를 더해서 ABC를 표현했고, 그 다음 조건 좀 받아보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을 구하랬는데 우리가 아직 요거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문자가 3가지나 있는데 요걸 어떻게 똑같이 만들 거냐? 자, 이제 각에다가 표기를 할 거거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하던 게, 그러니까 세타를 보통 이제 고등학생 때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은 직각삼각형이 특수각이다 보니까 별이라던가 세모라던가 네모 같은 친구들을 좀 표기를 더 해볼게요. 여기를 내가 별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 별 더하기 세타가 90도인 게 확실하지?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똑같은 게 있는 관계로 여기로 90도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기록을 해주면은 각 APC는 90도 특수각임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어서 똑같이 옮겨 볼 건데, 여기 각에 세모라고 이름 붙여버리면은 세모 더하기 세타는 몇 도지? 60도 특수각이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모 세타가 60도인 관계로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각 APB는 120도로 확보가 되겠고, 같은 원리로 여기 뭐 네모 등의 이름을 붙여서 30도임을 이용해 주면은 여기는 150도임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에 P를 낀 중심각 3개까지 확보했어. 자, 이것들이 모두 특수각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X, Y, Z를 좀 바꿔볼게요. X부터 갑니다.
자, x라는 건 직각삼각형 APC의 한 변의 길이에 그대로 해당되니까 자, 루트 3으로 가볼까? 사인 몇 도로 할까? 사인 세타로 하자.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첫 번째고 다 써놓고 정리할게. 자, 그 다음엔 여기 120도를 이용을 할 건데 120도랑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사인의 정의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각형 APB에서는 저 y를 대체 어떻게 120도랑 어떻게 연결해서 표현해야 되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법칙이겠지? 단원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니까. 아직 무슨 법칙 안 썼잖아. 그죠? 무슨 법칙을 써야겠어? 나 지금 무슨 값 꺼내고 있어? 지금 사인 값 꺼내고 있잖아. 그지?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겠지. 자,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삼각형 APB에서 사인 법칙 씁니다. 사인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지? y죠. 그럼 사인 세타분의 y 올릴게. 대응변. 그 다음에 각 120도랑 마주보고 있는 건 누구니? 1. 그렇지. 그러면 계산이 되겠네. 자, 사인 120도분의 1 올려주면은 반지름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뒤에 똑같다를 이용할 거야. 자, 사인 120이 지금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로 돌려주면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관계로 우리는 y마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이 그대로 마지막 삼각형까지 원리 똑같이 제거합니다. 마지막에 150도를 포함한 삼각형 BPC에서 동일하게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죠? 사인 세타분의 Z 올려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확보하고 있는 특수각 150도랑 마주보고 있는 게 2라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럼 이것도 Z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일단 사인 150도가 2분의 1이니까 숫자 4가 나올 것이고, 그 정리 결과 스몰 z는 4 사인 세타로 정리됩니다. 위에 x까지 끌고 올게. x는 넘겨주면은 루트 3 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이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끝났죠, 뭐. 세 문자가 모두 사인으로 표현이 된 관계로 여기 우리 첫 번째 꺼내놓은 식의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주면은 루트 3은 사인 세타, 바로 열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 더하기 마지막 4 사인 세타. 근데 앞에 2랑 3 곱해진 거 주의를 해야겠다. 여기 앞에 2y니까 2를 곱해 주셔야겠고, z 앞에는 3이니까 3을 곱해 주셔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뭐 잘못 쓴 거 있어? 아, 땡큐. 오, 큰일 날 뻔했다. 루트 3z죠? 네, 루트 3z 여기까지. 자, 여기 루트 3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바로 나누고 갈게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1은 사인 곱하기 1 사인 더하기 루트 3 한 번 더 나눠서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사인 더하기 4 사인이 됩니다. 자, 정리해주면 사인 제곱 나오겠다. 자, 사인 제곱 분수 꺼내볼까요? 이제 5하고 3분의 19가 되다 보니까 19분의 3이 되겠죠. 사인 제곱. 여기까지. 사인 제곱 괜찮니? 자, 이제 뭘 구해야 되죠,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3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사인 제곱값 구하라는 게 이게 정답이 되겠고, 통분해서 마무리 해주면은 3분의 13 곱하기 19분의 3 계산해 주면은 19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답 객관식 3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좀 생소한 그림이었어요. 이제 요 단원에서 기출문항엔 당연히 이런 그림이 없었고요. 이제 앞에 이 단원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특강 출제진들이 그 중학교 책을 좀 많이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삼각형 그림을 기억을 하려면은 뭘 하나를 가져가야 될까? 당연히 사인 법칙 쓴다는 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 각 표기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쯤 많이 연습을 했던 거거든요. 표기를 하고 같은 각 특수각이 보이면 항상 그거 옮기는 거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전부 다 특수각이다 보니까 얘네들 옮겨서 봐줄 수 있다. 요거 정도를 가져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문제 1번이었고 필기는 이따 좀 옮기시고 바로 밑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 보자. 그림같이 2인 선분 AB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반지름은 1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두 번째 줄 읽으면서 2등분의 동그라미 칠까? 호 AB라는 건 반원인데 반원을 2등분한다라는 거는 몇 도임을 알려준 거야? 그렇지, 90도. 2등분 글자 동그라미 치고 옆에 90도 표기를 해줘. 90도로 우리는 이용을 할 거야, 직각을. 그 다음에 그 OB 위에 점 P에 대하여 P가 지금 저 정도에 찍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정확한 P가 아닐 수도 있어. P의 위치는 내가 움직여 줄 수 있고 선분 OA 위에 점 Q가 이게 어떻게 찍혀 있는지 뒤에 나오거든. 자, 저 Q가 어떻게 찍히냐면은 우리가 OB 위에 P를 찍는 순간 선분 CP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P를 찍고 난 다음에 CP의 길이와 동일한 QP의 길이를 갖다가 거기에 Q를 찍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P를 먼저 찍은 다음에 Q를 찍는다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면은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CD랑 CQ도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뭐 DQ를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긴 한데 이때 이제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코사인 COD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결국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은 코사인 값이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코사인 COD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보이니? 뭔가 있어요 혹시? 삼각비로서 바로 칠 수 있나 얘를? 그냥 딱 보면 90도가 있어 없어? 그걸 포함한 게? COD를 포함한 90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중학교 3학년 개념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무슨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코사인이라는 거를 삼각형 COD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응용을 하면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자, 그럼 COD 그림을 따서 보시면은 반지름 길이 1이고요. 그럼 이제 길이 표기를 해주면은 OC랑 OD가 1이죠. (2 곱하기 1 곱하기 1 분의 1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냐? CD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사인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길이로 좀 옮긴 상태가 되겠고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주면은 1 빼기 2분의 CD제곱 값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분석 대상은 각이 아니라 선분 CD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스텝 1이죠.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조건 넘어가자. 최대 최소니까 저 값이 언제 최대가 될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타는 예각이거든요. 자, 세타는 예각이야. 삼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그 코사인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90도까지는 최소값이 몇이죠, 항상? 1이, 다시 1이 아니라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삼각형 내부에서는. 최소값이 0이란 걸 알겠는데, 그거가 되려면 얘가 몇 파이가 돼야 돼? 2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세타가. 그죠? 그러면 최소값이 더 쉬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럼 세타를 90도로 만들려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90도로 만들려면은 P가 어디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좀 어려서 봐봐.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최소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 이제 접근을 해서 코사인을 최소는 0인 게 알고 있으니까 그 세타를 2분의 파이로 만들어야 되겠다까진 괜찮은데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는 관계로 여러분의 유연한 사고를 막고 있죠. 그림이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저 그림이 P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은 점 P를, 그림상에 있는 점 P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기는 거야. 자, 일단 지금 최소 0값 보고 있으니까, 자, 생각해보자. P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최소를 만들려면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요거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출발한 거고, 자, P가 지금 여기쯤 있잖아? 근데 P 앞에 어떤 발문이 걸려 있었죠, 원래? 점 P 앞에 어떤 발문이 걸려 있니? 선분 OB 위에. 그러니까 O부터 B까지지. 경계가 O랑 B란 거거든? 그럼 O를 P로 취급해봐. 자, O를 P로 취급하는 순간 PC가 누구랑 똑같다 했지, 아까? PC는 PQ랑 똑같지. 그럼 Q는 어디로 가겠니? Q는 어디로 갈 거야? Q는 A로 가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90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 Q 찍고 나서 그럼 세타가 90도가 되는 게 확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코사인의 최소값은 1로 바로 다시 0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최소 그림이야. 자, 지금 최대는 코사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최대로 좀 넘어가 볼게. 코사인이 최대가 되려면 이번에는 요거랑 반대로 P를 오른쪽 끝에 있는 B로 한번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어쨌든 답이라는 건 최대 최소로 물었을 때 양쪽 경계에서 발생되는 거는 수학에서 흔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반대로 해서 P라는 점을 B로 한번 보내봐야겠다, 오른쪽 끝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제 PC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자, 우리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PC 길이 몇이죠? 루트 2가 나오죠. 이거 바로 나옵니다. 루트 2. 자, 그러면은 PC가 루트 2일 때 PC랑 똑같은 PQ도 몇이겠어? 적당히 그려보자. 그러면 요만큼 해서 루트 1을 요 정도에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루트 2 정도 찍어서 Q를 요 정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CQ를 이어줬고, 자, 이어서 CQ랑 뭐가 똑같댔지? C, D죠. 여기에 그럼 이등변 한번 만들어봐. 요 정도로 세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D가 코사인을 결정하는 길이인데 그게 CQ와 똑같은 걸 알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의 분석 대상 최종적으로 CQ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림을 봅니다. CQ의 길이를 가져오려면 무슨 정리를 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높이는 1이라는 길이로 확보가 되어 있고 요것만 가져오시면 되겠다. 자, OQ의 길이 어떻게 확보하죠? 그렇지. 바로 보입니다. 루트 2에다가 길이 1을 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 길이가 이제 루트 2 빼기 1로 확보됐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볼게요. CQ의 제곱으로 갑니다. CQ라는 길이의 제곱은 높이 1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2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4 빼기 2루트 2라는 길이가 되겠지. 근데 지금 CQ의 제곱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CD의 길이랑 똑같은 것이므로 이거 자체를 CD의 제곱으로 가져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뭐 여기에 루트 씌울 필요가 없죠. 뭐 우리가 이중근호 처리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뭐 필요한 게 CD 제곱 그 자체 아니겠어?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저기에 코사인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은 자, 계산해보자. 1 빼기 이거 2로 나눠서 빼주면 되거든. 2 빼기 루트 2니까 결국 코사인 그 값이 몇이 되지? 루트 2 빼기 1이라는 값이 약 0.4라는 값이 이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루트 2 빼기 1도 나왔고 0도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그냥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체감 난이도는 1번보다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도형에 크게 들어간 건 아니고 원래 원이 나오면 긴장하기 마련이거든. 왜냐면 이제 사실 원주각을 옮기고 이러면 사실 답도 없잖아. 닮음을 찾고 그러면 닮음 파티도 없고 원주각 옮긴 것도 크게는 없었어요. 네, 핵심은 점 P를 앞에 걸려있는 발문을 잘 생각을 해본 다음에
O로 옮겨볼까 B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기에 형광펜 좀 칠해놓을까? 선분 OB 위에 점 P라는 발문에 대해서 어떤 점 P에 대한 제한 조건을 해석하는 법은 양쪽 경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까지 확인하셨고 이제 마지막 3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설명에 좀 직관이 조금 들어갔거든? 어디가 직관이냐면은 P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놓았을 때 코사인이 최대 최소가 될 것이다. 물론 최소가 90도인 건 아니까 요건 직관적으로 100%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코사인이 최대가 된다. 요거 100% 이해돼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을 봤을 때 떠오르는 직관적인 이해야. 그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대수로 증명을 해볼 수 있어 없어? 대수로 증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살짝만 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최소일 때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요때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원래 저기 P가 이쯤에 있었고 다시 원 작게 그릴게요. 우리가 이거 길이 대수로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좌표를 좀 살짝 도입을 해주면 되겠죠. 좌표 도입했을 때 이게 단위원이잖아요. P의 좌표 어떻게 세팅할까? P의 좌표는 x,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겠어? 그럼 P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누구의 변화지? Q의 변화지. 그럼 저 Q를 X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그림상에서 봤을 때 P를 X라는 좌표로 설정을 하면은 자, 이건 누가 되지? 이거 누가 되죠? 선분 누구의 길이가 되죠, 이거는? 선분 누구의 길이가 되는 거야? CP. 선분 CP의 길이가 되겠죠. 지금 내가 루트 1 더하기 X제곱으로 표현한 게 선분 CP가 되는 거야. 괜찮겠어? 그럼 선분 CP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X라는 게 이제 CP, 요 OP의 길이 그 자체잖아요, 밑변. 그래서 더 해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의 식을 살짝만 이용할게요. 이거 결과 몇 나오죠, 항상? 1. 이게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는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이제 내가 지금 대수적으로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P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럼 X의 값을 늘리겠다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하니까. X의 값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은 이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러면 둘이 곱해서 항상 1이라는 일정한 값을 내는데 왼쪽에 있는 애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얘가 과연 누구의 좌표일까요? Q. 맞아, Q죠, 얘가.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Q도 마찬가지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세타가 코사인이 최대가 됩니다.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문제풀이에 필요 없긴 한데 왜 P가 B에 있을 때 코사인이 최대값을 갖냐에 따른 일종의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사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여기까지 2번이었고 자, 이제 다음 3번 문항 넘어갑니다. 자, 3번 문항도 이제 핵심은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요거죠. 자, 지금 삼각형 ABC하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등식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등식의 형광펜 강조하시고 자주 나오는 형태의 발문은 아니죠. 코사인 B, 사인 B, 코사인 C, 사인 C. 근데 이걸 또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지 정의로 돌아가서 R, X, Y 등으로 표현하시면 미지수가 늘어나서 좀 곤란합니다. 미지수 늘리지는 말고 그대로 정보를 살짝 바꿔볼 건데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아니는 내가 뭔가 조건식을 만들고 하나를 좀 걸을 때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다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BC가 10이고 이게 삼각형 그림이 없는 관계로 그림을 적당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일단 이등변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을 때 삼각형 그리는 게 가장 좋은 건 정삼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약속한 대로 시작을 해보자.
스몰 ABC 길이 잡았을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값은 이 스몰 a가 10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등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코사인 B, 사인 B 곱했고, 자, 우변에서는 C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줍니다. 현재 이 등식은 좌변과 우변 모두 무슨 정보가 들어있죠? 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기본형만 외우지 않고 변형된 길이에 대한 형태로도 외워둡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를 한번 바꿔보자. 자, 코사인 B는 저 그림 보면서 한번 불러봐. 아까도 한번 썼잖아. 2 곱하기 누구지? 바로 가볼까? 이거 최대한 자주 써서 외워두는 편이 편하긴 해요. 코사인 B를 길이로 표현하고 싶으면 2 곱하기 누가 들어가야 돼? 분모에? 그렇지. 양쪽에 낀 길이를 가져오시고, 자, 분모 끝났고 분자가 보자.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 뭘 빼주면 되죠? B제곱. 그렇지. 마주보고 있는 거 B제곱 빼주면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코사인 C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코사인 C는 양쪽에 누구 끼고 있지? 그렇죠. AB를 끼고 있죠. 분모는 2AB가 될 것이고,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마주보고 있는 C의 제곱을 빼주면은, 자, 이게 핵심이야. 이거는 코사인 공식의 변형 형태죠. 근데 뭐 시켜봤을 때 대부분 잘 못 외우긴 하거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코사인 공식 써놓고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외우면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결론이야. 각에 대한 정보가 길이에 대한 정보로 치환됐습니다. 왜 길이로 치환했을까 생각해봐. 사실 그렇게 발상이 자연스럽게 가야 돼. 왜냐면은 자, BC라는 거 10이라는 길이가 자체가 길이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것도 길이에 대한 말이야, 각에 대한 말이야? 길이. 기본적으로 길이겠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길이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자, 이어서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야. 사인 법칙 일단 다시 써드릴게. 기본형은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두 배의 지름인 것까지 알고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sin A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고, sin C를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럼 양쪽에 sin C를 곱하고 지름을 곱해주면은, 예를 들어 보자. sin C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2R분의 스몰 c. 괜찮겠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에 대한 정보가 길이에 대한 정보로 치환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저거 다 바꿔봅시다. 자, 코사인 B 옆에다가 사인 B를 곱해볼게. 여기 바로 곱해볼게.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가 됩니다. 자, 여기도 옆에다가 사인 C를 바로 곱해볼게. 사인 C라는 거는 2R분의 스몰 c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양쪽 좌변과 우변에 서로 곱해져 있던 형태를 모두 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꿨고요. 예, 핵심은 이제 둘이 똑같다입니다. 위아래식이 똑같죠. 여기까지 괜찮아? 대문자를 일단 몰라도 괜찮죠. 왜? 양쪽에 곱해주면 사라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를 서로 곱해보자. 자, 양쪽에다가 일단 2도 곱할 것이고, 이거 AB 그냥 끌고 갈게. 나중에 A 자리에다 10을 나중에 넣자. 정리를 하고. 자, 양쪽에 AB를 곱해주게 되면은 A를 곱하자. 이것도 이제 BC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좌변의 식은 앞에가 스몰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우변의 식은 스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에다가 스몰 c제곱을 곱한 꼴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거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길이에 대한 어떤 2차식 형태가 나왔고, 자,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뭔가 합차공식, 뭔가 인수분해 그런 느낌이 있죠. 적당히 인수분해 시도를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b제곱 빼기 c제곱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좀 합차공식 같은 거 한번 묶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항한 형태로 발진을 해볼게. 자, 는 여기다 c제곱을 적당히 좀 분해를 해서 꺼내보자. 이렇게 분해할게. 요렇게 한 번씩.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한 번씩 줄게. 이렇게 적당히 분배하면서 인수분해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면서 좀 길렀어야 되죠. 는 0까지 쳤고, 자, 가만 보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에 공통인수가 먼저 보입니다. 그럼 b제곱 빼기 c제곱 한번 묶어보자.
이 친구를 묶었을 때, 자, b제곱 빼기 c제곱. 마이너스 쳐야겠죠, 앞에다가. 그래서 a제곱도 한번 묶어보자. a제곱으로 묶으면서 b제곱 빼기 c제곱 나온다. 자, 예상한 대로 일단 공통인수가 다시 한번 발생됐고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b제곱 빼기 c제곱 곱하기 앞에서부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는 0이라면 앞에가 0이고 뒤가 0인데, 자, 이게 성립이 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지. 이거 안 되겠지. 그럼 얘네. 빗변이 누구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의 무게감이 너무 컸어요. 자, 그래서 만족시킨다 해서 슬래시 한번 문장 끊어봐. 여기까지가 거기를 해석을 해서 직각삼각형임을 결론을 내준 거야. 결론이 나왔죠?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나 그럼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빗변이 스몰 a니까 각 A가 직각이라는 얘기고 직각에다가 A를 두고 나머지 BC를 두고 자 여기에 그냥 이제 10이라고 쓰겠습니다.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저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자. 그래서 이제 요 최종 결론이 직각삼각형 그림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 온 거고 자, 계속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선분 AB 위에 점 P를 하나를 잡습니다. 하나 잡아볼까요? 적당히? 또 이제 어디에 찍을지 모르겠으면 대충 중점 정도에 찍어보세요. 여기 P라는 점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CP를 이었고 그때 요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문자로 하나 두시는 게 편하겠지. K라고 두자. P를 A, B 사이에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분점인 건 확실하고 저 길이를 보니까 나 K라고 할게요. 자, 저기 길이를 표기했다라는 거는 내가 저기서 무슨 법칙을 쓰겠다라는 얘기일까? 사인 법칙? 사인 법칙도 쓸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한 무슨 조건이 나와 있어? 외접원의 넓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들어가신 게 맞겠지. 자, 그럼 가보자. 삼각형 누구부터 와? APC부터 보는 게 편하겠지. 직각이니까. 잠깐만.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하죠? 중위수학이다. 그치, 빗변의 중점이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죠. 반전이 바로 나오네요. 이거를 K라고 가정했으면 삼각형 APC의 반점이 몇이야? 2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외접원의 넓이는 몇이야? 4분의 K제곱 파이다. 요렇게 이게 S 몇이죠? S1이 나왔습니다. 자, S1을 꺼낼 수 있었다.